내가 고소공포증이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높이 올라오니까 끔찍끔찍 하는구나. 그죠. 네, 하는. 네.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느껴지는 네.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조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체력적으로 좀, 체력이 돼야죠. 네, 그렇죠. 네, 일단 장비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의 오늘 전지적 베타 시점편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네, 제가 인터뷰를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요. 세상에 존재하는 정말 다양한 직업 중에 만족도가 높은 직업으로 꾸준히 상위에 오르고 있는 직업이 바로 사진작가라고 합니다. 취미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종종 많이 뵐 수 있는데 그 취미가 직업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오늘은요, 그 사진작가가 되는 법이랑 그리고 그 사진작가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주월 사진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순간을 영원으로 남기는 사진작가 박주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포스가 사진작가님이라는 네. 그 헤어스타일과 의상이 네. 딱 드러나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입으시나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교복 아, 같은 옷이에요. 네,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예전에 저희 베타뉴스 사진 촬영과도 관련해서 연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그 베타뉴스에서 발행됐던 이츠비라는 매거진을 통해서 아, 한 1년 정도 이제 사진 촬영법, 사진 잘 찍는 네. 법에 대한 이야기를 연재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미 연재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상으로 제대로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먼저 또 사진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리고 네. 저희 집이 이렇게 뭐 부유한 집은 아니었는데 이제 집에 이제 그때는 필름 시절이었기 때문에 혹시 흑백 카메라인가요? 아유 뭐 흑백 카메라는 이제 흑백 필름을 쓰면 필름? 네. 되는 거지만 그 필름 카메라가 집에 있어서 아버지한테 좀 카메라를 좀 달라 라고 좀 졸랐죠.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아버지한테 카메라를 받아서 이제 서점에서 이제 카메라 뭐 사진 찍는 법 뭐 이런 책을 한 권 사서 이제 독학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독학으로 사진 찍는 법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네. 그러면 아예 전공도 사진 쪽을 하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저는 네. 그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현장 소장님이시고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건축가라는 이제 건축물을 이제 설계하고, 네. 짓는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좀 있었던 터라서, 그래서 고등학교랑 대학을 이제 다 건축학과를 네. 졸업했었죠. 그렇군요. 그럼 어느 정도 안정된 길을 좀 뒤로 하고 이렇게 사진작가의 길로 들어서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선택에 만족하시나요? 뭐, 어떤 일이든 100% 만족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없는 것 같고, 만족이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입어야 될 옷을, 이제 입었구나라는 생각? 네. 근데 그 과거에 뭐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뭐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때는 이제 지금의 옷을 입기 위해서 보냈던 시간들이 아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기에는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쭉 그 길을 가고 계시다라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진작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뭐 능력이나 사진을 잘 찍으면 좋긴 하겠지만 약간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 두 부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감성이라는 부분과 이성이라는 부분. 예, 극과 극 아닐까요? 그게 뭐 극과 극일 수도 있지만 네. 그 둘이 만나서 좀 조화를 이뤘을 때 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여기서 이제 감성이라는 부분은 각자의 느낌이죠. 그 느끼는 것을 이제 사진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이제 방법을 배워가시는 부분이고, 이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게 되는 카메라라는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계 조작법인 거죠. 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순간에 어떤 조작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 이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는데 이 사진 작가라는 그 명칭을 달려면 뭐 따로 필요한 자격이 있는 건지 뭐 꼭 수상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떤 부분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저의 경우는 이제 비전공자로서 이제 시작했던 거고요. 만약에 뭐 사진학과를 네. 전공하시고 뭐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뭐 또 관련된 자격증도 조금 있긴 한데 네. 이 사진 작가라는 부분을 이제 상업 촬영을 하는 네. 부분도 있고 뭐 저처럼 이제 그 뭐 예술 사진, 순수 사진 작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예술이라는 것이 자격증을 갖고 하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느낌들을 사진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계속 좀 그 발표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네. 그걸 이제 꾸준히 이어나가다가 보니까 이제 저도 지금 제 위치에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 작가님께서 주로 찍는 그런 작품이나 사진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어떤 특정 분야를 촬영하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이 제 마음에 걸렸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에 걸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 순간이 어떤 인물이 될 때도 있고, 풍경이 될 때도 있고, 그 다양한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제 감성을 자극했을 때, 그때 이제 셔터를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뭔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명언처럼 저한테 느껴져요. 네. 그럼 사진을 찍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작품이거나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아마 2011년 12월 31일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네요. 네, 새벽에 그 연말이기도 했고, 네.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쵸. 괜히 어딘가로 가고 싶은 생각에 별다른 준비 없이 카메라만 들고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도착했던 곳이 이제 춘천의 소양 3교라는 곳인데요. 그때 날씨가 한 영하 15도 이하로 좀 떨어졌던 추웠던 날씨였는데 그곳을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뭔가 되게 그 낯선 풍경 아니면 되게 완벽한 현실을 내가 본 것 같은. 그 자연에서요? 네, 다른 지금 현재 있는 내가 있는 위치가 아니라 되게 완벽한 현실 앞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뭐에 홀렸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막 그 서성이고 있다가 추운 줄도 모르고 있었던 때에 딱 현실로 저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거죠? 네. 그러니까 정신 팔려서 막 보고 있다가 네. 그만 물에 빠졌어요. 네, 물에 빠지고 찬기가 몸에 싹 올라오니까 다시 정신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랬던 기억. 뭔가 현실과 이상을 그 물로 찬 물에 빠진 그걸로. 그래서 사실 진짜 되게 낯선 아니면은 내가 되게 동경했던 어떤 순간과 마주와 있다가 다시 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던. 저도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딜 가든 무엇을 먹든 어떤 일을 하든 두고두고 남는 게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직업으로 삼으시면서 사진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을까요?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이 하신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세상 모든 곳에 신이 있을 수 없어서 엄마를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살짝 패러디해서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신이 보여줄 수 없어서 네. 사진 작가를 줬다라고. 네, 오늘 또 명언 하나 생각하네요. 네,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진 작가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그거겠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은 사진으로 그 순간을 보지만 사진 작가는 직접 두 눈으로 그 순간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거. 네, 그 의미 좀 크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사진 작가는 예술 직종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또 상업적인 부분에서는 전문 직종으로 또 바라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뭐 서비스 직종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이 사진 작가라는 직업에 대한 가치도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말씀하신 모두 다인 것 같아요. 예술성도 있지만 기술적인 전문성을 띠고 있어야 하고 또한 이 상업 촬영의 범주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번역가라는 좀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순간을 이미지 언어로 번역해주는 사람.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세 직종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제가 잘 찾아왔네요. 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사진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요즘 카메라들은 진짜 상당히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1인 1 카메라를 들고 다녀요. 폰에. 그렇죠. 폰 카메라가 너무 좋아져서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의 범주이기보다는 이제 각자 개인의 감성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성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연습을 좀 많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감성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박주월 사진작가님과 사진작가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끊임없는 고민과 또 이 노력이 그리고 또 안목까지 필요한 직업이 바로 사진작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빠질 수 없죠. 돌발 질문! 네, 일하시면서 혹시나 사진작가로서 좀 어려운 적이 있었거나 좀 힘들었던 경험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모르겠어요. 그 사진을 찍는다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쉼이 됐던 부분? 네. 작가 생활을 하기 전에는. 그래서 저는 뭐 다 좋다라고 느끼긴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사진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이제 특성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장소에 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날씨 상황. 간혹 이제 스튜디오 촬영도 하게 되긴 하지만, 이제 야외에서 촬영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기후 상황이라든지 여름엔 되게 덥죠. 겨울엔 또 춥죠. 그렇죠. 거기다 또 이제 외국 같은 데 나가는 경우들이나 그런 데서 만나게 되는 이제 환경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 때도 있어요. 이런 요즘 저도 이제 이 한 여름날에 야외에서 한 일주일간 촬영을 하고 나면 그렇죠. 기운이 그냥 싹 빠지는. 자연산 다이어트를 네. 쭉쭉 하실 수 있는 네.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그 상업적으로 제가 건축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이제 건축 사진, 인테리어 사진 쪽을 많이 촬영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한 건물 촬영을 하러 갔다가 제가 고소공포증이 없거든요. 네. 정 없다고 생각했는데 옥상 30층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꿈찔꿈찔 하더라고요. 그렇죠. 무섭죠. 네, 고소공포증이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높이 올라오니까 꿈찔꿈찔 하는구나. 그렇죠. 하는 네.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느껴지는 네.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조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체력적으로 좀 체력이 돼야죠. 네, 그렇죠. 일단 장비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긴 그렇긴 해도 그래도 그 사진작가라는 그 자부심만큼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 힘든 그렇죠. 부분을 다 뚫고서라도 그렇죠. 네, 사진이라는 것 자체를 정말 좋아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 길을 걸어 나가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여러분 구매 가이드 편도 곧 있어서 또 바로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박주월 작가님과 나에게 꼭 맞는 카메라 고르는 방법과요. 그리고 사진 잘 찍는 방법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정의 오늘 전지적 베타 시점편 아나운서 김수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